2월 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어제 오전 상황이고 오른쪽이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하루 사이에 또 시장이 흔들흔들합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꽤 속도감 있게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단기적인 시세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일단 비트코인이 기가 죽어 있고 주요 메이저 알트들도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데이비드 sak스 이 백악관 크립토 차례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글로벌한 관심사가 상당히 높았는데 하나마나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sak스가 싹수 없는 얘기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이 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살짝 반등세가 나와줘서 그나마 98,000달러 주변에서 비트코인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크립토 차례의 회견 내용을 보면 사실 변죽만 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일단 시작 지점이잖아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 최종 목표 지점 근처에 있는 걸 바라고 있는데, 첫 회견에서 갑자기 뭔가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살짝 기대 포인트는 있었지만 조금 밋밋하게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친화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선명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 실망은 기대가 커서 나온 실망 매물이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 회견이 그렇게 막 모양새가 빠질 정도의 뭐 이상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약간 실망했다 정도로만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한 달 동안 펼쳐질지 모를 어떤 반등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할 잠재적인 호재성 재료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깔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지수 훅 빠졌습니다. 54까지 후퇴하면서 모처럼 중립 단계로 다시 또 후퇴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당히 빡셉니다. 지금 61%대 중반까지 올라서면서 역대급 도미넌스 상황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힘이 빠져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한 거죠. 사실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는데 도미넌스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알트들이 기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데이비드 sak스, 싹수 없는 얘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sak스 아저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비트코인 전략자산과 관련된 발표가 없이 이 규제에 대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규제를 빡세게 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규제 명확성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좋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워낙 기대 포인트가 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시장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백악관 실무그룹이 비트코인 전략준비금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 정도 멘트는 나왔어요.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타당성 있다라고 하겠죠. 트럼프 공약인데.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에 지금 방점이 꽂혀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글로벌 지위를 견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련 규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달러가 디지털화돼서 글로벌하게 더 많이 채택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근데 XRP 커뮤니티에서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긴 좀 어렵죠. 특정 회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글쎄요, 이미 USDC, USDT 점유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히 리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의 수단으로서 지금 기대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면은 이게 또 현실과의 갭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또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다라고 RLUSD를 가져다가 갖다 맞추는 거는 조금 억지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삭스 아저씨가 또 꺼내 들었고, 규제 명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금까지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명확성이었다. FTX 사태가 그 필요성을 보여줬다. SEC의 과거 관행으로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야 했다. 미래 암호화폐 업계 혁신을 위해서 더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제대로 못하니까 규제 빡세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규제 명확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명확성을 강화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떠나지 않고 미국에서 산업 계속 확장될 수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기준점 우리가 잘 세팅할게.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건데,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요거에 완전히 그냥 몰빵 포커스로 맞춰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결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준비금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작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우리에게 지시한 것 중에 하나다. 우리는 현재 비트코인 준비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사실 뉘앙스는 잘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발표할 거야, 채택해서 발표할 거라니까. 근거 쌓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당장 민주당에서 반발 여론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세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으로 채택을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긴 할 건데, 그 근거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그런 실현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 같은데, 일단 약간 간보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 기준으로 24시간 안에 트럼프 시진핑 전화통화 할 거다라는 게 백악관 측의 입장이었는데, 아직은 전화통화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시진핑과의 통화를 서두를 게 없다. 적절한 때에 할 것이다.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 괜찮다. 라고 또 이렇게 느긋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일단 정리하면 지금 상황은 미국은 1월 1일자로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행정명령 사인됐고, 중국은 2월 10일자로 미국에다가 10에서 15% 맞불 관세를 놓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희귀 광물 수출까지 통제하겠다, 히토류 같은 거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산업을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나름 좀 약간 임팩트 있는 카드를 또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아저씨가 지금 국내에서 약간 어렵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군부와의 관계도 그렇게 장악력,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무엇보다 건강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이 부동산 몰빵을 통해서 GDP를 키우다 보니까 부동산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중국 경제도 또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를 꼭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시간을 두면서 시진핑 아저씨를 조금 조바심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어쨌든 협상과 관련해서는 나름 협상의 대가라는 또 평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아저씨 이 책을 보면은 과거 진짜 중요한 협상을 진행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승부사 기질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의 협상 능력은 인정,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것인가, 막무가내로 한 번씩 다 싹 다 뒤져보자 이런 식으로는 가진 않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장이 어떤 재료가 들어오기 전에 급반등하면서 술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단기간에 보여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재료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일단 지금 국부펀드 행정명령 사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부펀드가 과연 어디다가 돈을 태울 것인가, 이게 지금 또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략자산으로 지정이 되는 것과 국부펀드가 또 투자를 하는 것과 이게 또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명확하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건지는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상당히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호재성 재료로 어떤 것부터 주입을 시킬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국부펀드가 지금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와서 구체적인 투자 대상 비트코인 아니면 알트코인들도 일부 포함,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태울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운용이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미중 관세 전쟁 결국에는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도출이 된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고 진짜 막가파 수준으로 가게 된다라면 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지금 잘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인 타겟은 역시나 중국이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상황이라서 트럼프와의 어떤 회견 이후, 전화회견 이후 상황이 상당히 시장에는 의미 있는 임팩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연방의회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정책과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프렌치 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개발 실무 그룹을 만들 것이다. 핵심은 첫 번째, 가상자산 관련 규제 명확성, 두 번째, 국가 차원 가상화폐 비축 방안 검토.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거라서 비트코인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여기서도 또 이제 우리가 도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소니 스카라무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회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 산업에 유리한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하원과 상원 의원들이 경합지역 그리고 예비선거 경쟁 과정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하려고 그걸 위해서 강조하게 될 것이다. 왜냐? 그래야지 후원금 들어올 거니까. 지금 이 선거와 관련해서, 로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손이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후원금을 또 제대로 또 땡기기 위해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년 미국 중간선거 때는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는 후보자들이 진짜 거의 100% 수준이 되지 않을까. 트럼프 모델을 아마 따라가려고 엄청 노력을 할 겁니다. 민주, 공화, 어디 양당 구분 없이. 그러면서 아마도 올해 11월 휴회 전에 관련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간 선거에서는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된 정치활동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자금력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암호화폐 산업과 연계된 정치활동위원회 팩, 여기가 지금 돈이 제일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 리플 이런 데 돈 엄청 태우니까.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이어질 가능성.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시즌이 반감기 사이클이 기존의 4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면 좋은데, 이게 염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지러워집니다. 되게 복잡한 카드가 돼서 어지러워져서 강세장일수록 참 의사결정하기가 더 까다로워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반델포페,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황금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있어서 가장 낙관적인 정부다. 그런데 사람들은 덤핑을 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상황이다.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확신범만 가능한 거고, 이 산업에 있어서 나름의 기준점이 명확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저도 새벽에 삭스 아저씨 회견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눈 뜨니까 1시 반,
눈 뜨니까 3시 반, 다시 한번 눈 뜨니까 5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멘트가 나왔고 멘트 내용 확인하고 차트 딱 보니까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마음 같아서는 저도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꾹 참고 다시 잠들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알아도 어렵고 모르면 더 어렵거나 아니면 몰라서 더 용감하거나 막 이런 건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일수록 우리가 더 현명하고 더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맨날 재미없는 내용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반감기 사이클의 정점을 우리가 기대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이벤트 하나 두 개 이렇게 막 결정이 나와버리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 우리가 몇 달 되게 흥분한 상황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항상 또 몇 달 동안 차분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또 냉각기가 또 필요하고 유동성이 정리되는 상황도 한번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딱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석가 알리, 비트코인은 96,400달러에서 99,300달러 중요 수요 구간을 지지선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금 딱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유지되는 한 102,000달러에서 103,000달러 공급벽이 깨지면 상승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2월달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크립토로버, FTX 상원 날짜 2월 18일부터 시작된다라는 소식,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유입이 될 것이다. 이 큰 액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 안 그래도 2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적인 요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정책 유입과 맞물리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렉트캐피탈, 2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이 하락한 유일한 시기는 2014년과 2020년 뿐이었다. 14년은 약세장, 20년은 반감기. 그래서 반감기 이후인 2017년 2월은 23%, 21년은 36% 상승했다. 역사적으로 2월 평균 14% 수준. 이번 2월도 일단 2월 첫째 주가 조금 까다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텐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재료들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던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분석가들의 멘트를 종합을 해도 지금 던질 때 아닌데 왜 던지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잘 좀 마음을, 멘탈을 챙기시면서 그 멘탈의 근거, 의사결정의 근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